헬로 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또를 한번 사봤는데요, 그냥 로또를 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챗GPT와 코드로 로또 번호를 예측을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110회,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날 당첨된 걸 샀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스팸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스팸 문자에 그 링크를 들어가니까 이 오은영 분석가라는 분이 로또 번호를 10개 조합을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로 발송해 준다. 친구 1.7만 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 페이지 같이 보이지만 가짜 페이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페이지랑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짜 페이지인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로또 번호를 예상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로또 번호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4단계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누적 통계를 분석하고, 2단계는 회귀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게 된다. 그 다음 3단계는 가중치를 조절해서 통계를 뽑고, 4단계는 패턴 재별을 한 다음 조합 번호로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있는 뭐 단어들이면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이걸 코드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게 이번 컨텐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방법으로 로또를 분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제가 콜레 노트북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로또 추천이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레퍼런스 블로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랩을 사용해서 오늘 한번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제가 이 콜랩 노트북을 작성한 시간은 저번 주, 혹시나 뭐 주작 논란이 있을까봐 저번 주 3월 6일 날 17시 20분에 이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 코드에서 나온 번호로 이 1110회 로또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9시 9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할 건데, 로또 API가 이게 공식 API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요 주소에 접속하면은 각 회차별로 로또 결과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데이터에는 어떤 결과들이 들어있냐, 누적 금액이 들어있고, 실행 결과, 뭐 true, false로 들어있고, 추첨 일자, 1등 당첨금, 1등 당첨 인원, 보너스 번호, 그다음 회차, 그 다음에 요 넘버 1부터 6까지 당첨 번호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로 접속을 해가지고 n에다가 이제 회차 번호를 입력하면 그 회차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회차 데이터를 받았는데, 1회차 데이터를 n이 1일 때 받아올 수 있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넣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했을 당시에는 1109회까지 밖에 없어서 일단은 1109회까지 받아오도록 이렇게 받아서 전부 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9회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제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이 CSV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숫자의 출현 빈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주 출현하는 숫자가 있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려봤고, 가로축이 숫자죠. 1번부터 45번까지 로또 숫자가 있고, 세로축이 출현 빈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한 154회 정도? 155회 정도 나왔고요. 네, 뭐 많이 나온 애들은 160회 정도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160회가 넘은 것들도 있고, 이거 같은 애는 34번 숫자, 자주 나온 숫자죠. 근데 그래봤자 거의 비슷한 비율 나옵니다. 좀 1000회보다 조금 큰 숫자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대부분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가장 안 나온 숫자가 9번이 가장 안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이것도 충분히 많이 시행을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카이제고 적합도 검정이라고 해서, 이 이론적인 거는 여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검정을 해보니까 0.9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우면은
특별히 자주 나오는 번호는 없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 0.02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0.02, 0.05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뭔가 패턴이 있다, 특별히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또 번호는 특별히 자주 나오는 번호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누적 통계를 분석하는 거는 요 정도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1000회밖에 시행된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두 번째는 회귀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게 된다.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물어봐서 이런 코드를 짰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고,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했고, 입력 쪽, X 쪽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독립 변수가 필요해서 요거를 회차 번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회차 번호. 그래서 1회차에서는 1이 들어가고, 2회차에서는 2가 들어가고, 3회차에는 3이 들어가고, 회차 번호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Y에는 이 각각의 숫자들이 들어가죠. 각각의 숫자들이 들어가서, 근데 숫자가 6개니까 6개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각각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6개를 만들어서 회차 번호로 당첨 번호로 예측하게끔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1회차의 당첨 번호가 1회차의 당첨 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고, 첫 번째 모델에서는 X를 1을 넣었을 때 10이 나오게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1을 넣었을 때 23이 나오게 만들었고, 세 번째 모델에서는 1을 넣었을 때 29가 나오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6개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회차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이 이제 피팅이 끝나게 되면은 그 모델을 다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 요거를 가지고 모델의 기울기, 선형액이니까 모델의 기울기랑 yzer 평값이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봤습니다. 숫자로 봤는데 각각 6개의 모델이 나올 거고요. 1부터 6까지. 그 다음 각각의 모델들의 첫 번째 칼럼이 기울기랑 절편인데,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거 볼 수 있죠. 이 뜻은 선형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좀 더 그래프로 그려서 잘 보자면, 6자리 숫자 중에 첫 번째를 예측했을 때 파란색이 첫 번째로 나온 숫자들의 이제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우리의 선형회귀 모델이 예측한 요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이게 애초에 선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런 그래프가, 일자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래프가 나오고, 요거는 첫 번째 숫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다 일자로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109회까지의 숫자들을 보고, 그러면 만약에 1110회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이제 프리딕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딕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1110을 넣었을 때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값을 내는지,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또 제가 곤란했던 점이 있어요. 좀 결과를 보시면 7.001, 13.37 이렇게 해서 소수점이 막 다 나오는데, 이거를 로또 번호는 정수니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1부터 45까지 자연수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자연수로 어떻게 바꾸지? 이러다가 자연수로 바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올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반올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내림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했습니다. 네, 전부 다 해서 올림했을 때, 반올림했을 때, 내림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들 이렇게 전부 구매를 했어요. 지금 B부터 D까지 보이시죠? 올림했을 때, 반올림했을 때, 내림했을 때 전부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낙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독립변수 X에 넣을 독립변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회차 번호로 넣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앞에 당첨 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진짜 완전한 랜덤한 독립사건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온 분들이 있다, 어떤 선형적인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계속 이용해서 로또 당첨을 노리시면 되겠죠.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회귀 방법에서 선형 회귀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분석한다. 일단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선형 회귀는 일단 없어요. 근데 다른 리그레션 방식은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가중치를 조절하여
통계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말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법은 이 출연 빈도에 따라서 만약에 출연을 많이 한 것들이 있으면 가중치를 좀 높게 줘서 다음 회차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출연 빈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출연 빈도를 이렇게 넣어서 가중치를 계산해서 1부터 45까지의 가중치를 계산을 해봤고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까 출연 빈도를 그래프로 보셨잖아요. 출연 빈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출연 빈도 계산한다고 해도 그냥 뭐 그거죠. 2%대로 거의 다 비슷해요. 100을 뭐 45로 나눈다고 해도 동등한 확률로 나온다고 해도 2.2%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1부터 45까지 나올 확률이 거의 뭐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랜덤 함수 써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가중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랜덤 초이스에다가 웨이트라는 걸 이제 인자를 넣어주면은 이 가중치대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가중치를 1에다가 1번이라는 숫자에다가 1을 줬어요. 100%를 줬어요. 나머지는 다 0이야. 쳤다라고 하면은 이 웨이트를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1만 나옵니다. 이 랜덤 초이스를 했을 때 1만 나와요. 요거가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그나마 균등하게 분포돼 있잖아요. 랜덤 초이스를 진짜 랜덤으로 뽑았을 때나 가중치 줘서 뽑았을 때나 물론 굉장히 많이 시행하면은 요 분포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뭐 한 번 하면은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의미 없는 웨이트를 줘서 숫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4, 8, 17, 26, 29, 43이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4, 8, 17, 26, 29, 43인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까 선형 회기로 했던 거는 그래도 2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가 좀 남아가지고 요 하나는 챗 GPT가 예측한 게 있거든요. 제가 코드를 짜면서 챗 GPT가 예측해준 요 번호가 있어서 요 번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전부 다 5개 전부 다 낙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다 짜고 나서 딱 구매를 했을 때 솔직히 한 진짜 1% 정도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혹시나 진짜 저는 코드 때문에 될 거란 생각 안 했고 뭔가 진짜 나에게 신기가 내려서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되지 않는다. 네, 이런 거였고요. 많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레퍼런스로 본 블로그 중에 이분이 쓴 이제 블로그 글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또 예측은 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글이 되게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숫자의 패턴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 로또 추첨 기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당 기계의 작동상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공 돌리기가 진짜 랜덤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추첨 당시 공을 넣는 방식 등에 대한 확률 정보를 알 수 있고, 추첨 순서로 인하여 변동할 확률 정보, 개별 공의 무게와 디자인, 크기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겁니다. 추첨 시간, 지구 자기장, 중력 변동, 건물의 흔들림 개수,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지구상의 컴퓨터로 처리가 안 될 거고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한번 이 블로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꿈자리가 좋다든지 뭐 이런 식의 되게 비과학적인 이유로는 저는 구매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로또 예측이 뭐 진짜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딥러닝을 통해서 가능하다,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